주말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됐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시장에 큰 변수가 되진 못했습니다. 다우는 16포인트 올라 1450에 마쳤습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그동안 환율 절상 압력을 받아왔던 중국이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정 환율제를 포기하고 관리 변동 환율제로 복귀하겠다고 전격 선언을 했습니다.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금융 완화, 즉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격 급등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인플레이션 언급을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 범위가 확대돼 카드 사용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상만 규정하던 것에서 결제 제외 대상을 뺀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딱 30일 만에 1710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6일 연속 4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1700을 넘어선 다음에 펀드 환매 압력을 느낀 기관의 매물 또 개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에 의해서 쉽게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장중의 변동폭이 10포인트도 채 나오지 않았는데요. 상승에 따른 모멘텀도 특별히 없는 데다가 박스권 상단에 와 있다는 지수 측면에 부담도 분명히 느끼는 듯 보입니다.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코스피는 4포인트가량 올라서 1700 거의 한 12포인트 정도로 끝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장중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약세로 끝나겠거니 했었는데 결국 기대 이상의 선전을 장 막판에 주면서 플러스를 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손을 잡은 결과이고요. 기관의 매도 때문에 오히려 그 상승폭을 줄면서 빛을 좀 발했다라는 느낌이 있죠. 자,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끝이 나긴 했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원달러 환율이 얼마나 내려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안화의 변동성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유연성에 대한 확대 시사 발언이 주말에 나온 상황인데요. 1,100원대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네요. 자,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보죠. 네,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말 앞두고 관망세가 짙으면서 거래 대금이 확 주는 모습 나타났는데 대만도 약보합에 끝났고 중국과 일본 역시 이틀째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는 또다시 만성 회복에 실패하면서 아쉽게 끝났는데요. 네, 일본 당국으로부터 대출 규제 강화 목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주말에 뉴욕은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네, 다행스럽게도 주말 보냈지만 크게 내려가는 그런 악재는 없었나 봅니다. 지수로만 보면 아주 조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딱히 이렇다 할 경제 지표도 나오지 않았었고요. 쿼드러플 위칭이 그나마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었는데 내만의 날도 무사히 넘겼습니다. 제 같은 마감 지수 나올 수밖에 없었던 보다 자세한 이유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요. 권구찬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해서 현재 따끈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구찬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주간 단위로도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면서요. 네, 뉴욕 증시가 지난 주말 선물과 옵션 만기 등이 집중되는 쿼드러플 위칭데이, 즉 내마녀의 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로써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16.47포인트 0.16% 오른 1450.6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13%, 나스닥 지수 역시 0.11%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다우 지수는 지난 한 주간 2.3% 상승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2.35%와 2.37%의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 2주간 상승한 데 힘입어 연간 수익률도 일제히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지난 15일 기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20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함으로써 앞으로 이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맞이했으나 평소보다 거래량이나 가격 변동은 크지 않았고 특별한 경제 지표와 외부 유럽 재정 위기 관련 소식도 없었습니다. 이날 증시는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의 지난 5월 판매 증가 소식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으며 장중 내내 강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네, 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한 뉴욕 증시, 문제니 같은 상승세가 이번 주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여부일 텐데 이번 주에는 그 어떤 경제 지표보다도 FOMC 회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22일과 23일 이틀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정책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립니다. 정책 발표문은 23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패드 분석가, 즉 패드워치들은 이번 회의에서 FRB가 상당 기간 예외적으로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제조업 지표 외에 고용과 소비, 주택시장 등의 회복세가 다소 주춤해지고 있어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패드의 입장이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낮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어떤 언급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최근의 경기 상황과 지나치게 낮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월가 미국계 5대 투자은행은 올해 금리 인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사면 8,000달러의 감세 혜택을 주던 주택경기 부양책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주 나올 주택 지표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22일에는 5월 기존 주택 판매 실적이, 23일에는 신규 주택 판매 실적이 각각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규 주택 판매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말에 중국이 환율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더군요. 달러 패그제를 포기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동안 위완화 절상 좀 해라라고 압력을 가했던 미국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관리 변동 환율제로 복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미국은 즉각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티머시 가이트는 재무부 장관은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환율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런 조치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IMF도 환영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의 이번 결정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이런 모호한 발표는 대외 압력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중국은 앞으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유로 대비 달러 강세로 중국이 달러 패거제를 포기하고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로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와 연동되는 위안화 역시 유로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에스워 프라사드 코날디 교수는 이번 조치가 달러와 연동을 끊는 대신 복수 통화 바스켓과 연동하면서 이 바스켓에서 유로화 비중을 높임으로써 위안화를 달러 대비 약세로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의 환율 유연성 확대 조치, 지금 타이밍상 G20 회의 앞두고 정치적 제스처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달러 패거제 포기하는 게 지금 이 현 시점에선 유로화하고 비교를 해봤을 땐 위안화 절상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었네요. 자, 유가가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한데 금값은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네요. 국제유가는 이날 주가 움직임처럼 변동 요인이 크게 없어 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1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린더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날보다 39센트 0.5% 오른 배럴당 77.1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금값은 8월 린더분 기준으로 9.60달러 0.8% 오른 온스당 1258.30달러의 거래를 마감해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값까지 마감 동향 잘 들었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좀 전에 화면에서 보신 대로 이렇게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요. 뉴욕 증시 아주 소폭이나 오르면서 주말을 그냥 무난하게 보냈습니다. 쿼드러플 위칭 기대했던 큰 변동성은 있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아주 오래간만에 충격 없는 글로벌 증시 마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712포인트 거의라 끄고 할 수 있는 지난 금요일 마감 지수였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전고점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될지 궁금합니다. 모멘텀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돌파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지요.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1710선 외국인들도 엿새째 사자. 뭔가 좀 외국인들도 컴백하는 분위기 속에 글로벌도 좀 스물스물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1750선 돌파. 이번 주 혹은 이번 주 초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지난주까지 연속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네.
1700 지난번에 57포인트였는데 지금 1711포인트니까 예. 이번 주에 청구점 돌파는 조금 뭐 빠를 것 같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좀 상승 추세는 좀 유지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저희 증시가 이렇게 상승한 배경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요. 국내 증시 뭐 체력적인 상대적 우위도 한 몫을 했고요. 또한 해외 변수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해외 변수 이렇게 보면은 뭐 미국이나 중국의 경기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더블 딥은 안 갈 거다. 그런 네. 이제 긍정적 변수가 있었고요. 또한 뭐 지난주에 보면 유럽에서도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었는데 좀 네.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 스페인이 한 35억 유로의 그 국채 발행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네. 또한 유럽은행들의 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그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한 7월 하순경에 발표를 하겠다. 이래서 은행 산업의 건전성에 대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그런 그 우리 그 긍정적으로 변수로 작용을 했고요. 네. 또한 뭐 그 유럽 각국의 이러한 그 각국 정부의 재정위기 타파 노력이 그 증시에 상대적으로 그 긍정적 작용하면서 유로화가 반등을 했고 네. 유럽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양호하다라는데 이래저래 공감대도 형성이 된 것 같고 유럽발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도 좀 많이 잦아든 그런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일단 외국인들이 엿새 연속 사실 지난주 5거래일이 진행이 됐으니까요. 엿새째 6거래일 연속 사줬다라는 것은 그 전에 금요일부터 해서 쭉 계속 한 번도 팔지 않았다라는 의미인데 이번 주 뭐 전고점 돌파도 이슈지만 함께 좀 살펴볼 부분은 역시 외국인들도 이번 주에 계속해서 사줄까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뭐 외국인들이 지금 오래간만에 예. 6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1조 한 4,600억 정도 순매수를 가져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하게 된 거에는 유럽의 그 재정 위기 때문에 급하게 팔았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고요. 네. 또한 외국인들이 그 매수세를 하는 데에는 그 환율과 관련돼서 환차익도 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경에 뭐 위안화 절상에 관련된 중국의 그 환율 유연성 확대 발표가 있었는데 네. 이러한 확대 발표는 그 아시아 통화의 강세로도 좀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안화와 더불어서.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대에서 1,200원 중반까지도 갔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다시 1,100원 중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매수세가 역시 좀 지속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세는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이 되리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달러화를 환산해 봤을 때 우리 지수가 외국인들 눈에는 그렇게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도 분명 있어 보일 텐데 여기에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라면 외국인들이 지금보다 어쨌든 더 사주거나 순매수 기조는 이번 주에도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전고점인 1750선대 돌파 이번 주에는 조금 이른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개인이라든가 특히 기관의 어떤 펀드 환매 압력을 좀 의식한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예. 지금 그 2006년 이후로 1,700선부터 그 2,000포인트에서 가입한 펀드 뭐 규모 자금이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뭐 지금 한 21조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1,700에서 1,800 정도에서 유입된 자금이 한 2조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뭐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0선이 고점이 지금 뭐 벌써 8개월째, 9개월째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가 네. 있고요. 이미 3번이나. 그렇죠. 예. 그래서 1,700선 이상에서 환매를 했던 투자자가 지금까지는 항상 이렇게 승리한 투자자가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역시 1,700의 중반에서는 환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도 보면 1,700이 넘어가니까 네. 하루 평균 뭐 1,000억대의 그런 유출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펀드 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1,750선을 돌파를 하고서 상승하기에는 조금 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지수가 하락한다는 건 아니고 네. 지수는
여전히 상승을 하지만 네. 상승 속도는 조금 완만하리라 이렇게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디게 전 고점 돌파를 이번 주 내에 이렇게 쑥 간다기보다 뭔가 이 1700에 대한 안착 과정 차근차근 밟아나간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수 측면에서. 그러면은 1700 사실 전 고점 돌파에 대해서는 의견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돌파한다 내지는 우리 조재석 부장님처럼 조금 약간은 더 시간이 걸리겠다. 내지는 그 시점은 한 2분기 실적 시즌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예, 뭐 그런 맞습니다. 지금 2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국채 만기가 지금 7월 만기에 좀 많다고 이렇게 예상이 네.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전고점 돌파는 실적 발표가 되는 한 7월 중반경 정도가 뭐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잠깐 제가 차트 우리 국내 증시 차트를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네. 지금 국내 증시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보통 국내 증시가 그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상승세로 반전을 하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9년도 이제 7월 달에는 상승 반전을 하면서 한 두 달 반 정도 상승 추세를 지속을 했고요. 네. 그 2009년 말에서 2010년 정도에는 한 달 반 정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3월에서 4월 달도 이렇게 상승 반전하고서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6월 들어서 이제 20일 이평이 싹 턴을 하려고 예, 하네요. 턴을 하고서 뭐 지금 한 2주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기 네. 때문에 아직 조금 더 빠른 것 같고요. 상승 지속 기간은 뭐 아직 좀 한 달 정도는 좀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약간 또 그런 조정을 좀 받는다면은 얕은 조정이라 할지라도 이제 박스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위쪽으로 박스권이 업그레이드가 진행됐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박스권의 지지선 그러니까 하단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박스권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지난번엔 1,550 뭐 이랬지만 이번에는 네네. 이제 커다란 뭐 그 유럽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수에 지지되는 그 한 60일 이평선이 기다리고 있는 한 1,600, 90포인트 정도가 예. 앞으로 7월 그 실적 네. 발표 시즌까지는 그 지지선 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지수가 좀 더 상승이 되기 때문에 갈수록 그 지지선은 조금 위로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월 이제 실적 발표가 다가오는데 네. 이제 2분기에 그 주요 상장사들의 주요 실적을 보면은 한 2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한 25조 한 5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분기에는 27조 원 정도로 여전히 증가세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실적 시즌의 주인공들인 그 자동차,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조금 더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낙폭과대 종목을 선호하지만은 네. 외국인들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사는 경향이 있고 네. 과거에도 그랬고 네. 향후에도 이런 IT, 자동차, 화학 업종들을 지속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들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뭐 지속적으로 좀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IT 자동차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 얘기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종목을 언급하실 수 있다면 좀 여쭤보고 싶고, 지금 화학 같은 섹터도 IT 자동차 못지않다. 오히려 6월에는 화학이 6월 달만 보면은 더 주도주로 부상할, 제치고 그런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뭐 지난주에 사실 시장의 화두는 이런 화학업 네, 중이었습니다. 계속 뭐 사상 그렇죠. 최고가 경신. 과거에는 IT와 디스플레이와 관련이 있는 이런 LG화학이나 제일모직의 주가만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네. 사실 호남석유화학이나 뭐 한화케미칼처럼 네. 실적이 상당히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그 향후에 그 경기 둔화 우려감과 그다음에 중동에서 설비 증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그런 공급 과잉 우려감 때문에 항시 뭐 호남석유화학은 저평가 네, 그런, 언제나 좀 못 가는. 만년 저평가 예. 종목이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그런 걸 비웃다 하듯이 예. 그 호남석유화학 같은 게 시장에 거의 뭐 주도주로서 이렇게 보였는데 네. 지금 최근에 보면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그 업황에 대한 그 제품과 원료 가격 스프레드가 점점 확대가 되면서 제품 가격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료 네. 가격은 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호남석유화학의 그 이익 추세는 여전 한 2013년까지도 이렇게 지속된다는 그 보고서도 네. 좀 나오고 있다시피 그런 종목들이 그 뭐 주도주에서도 어느 한 켠을 이렇게 뭐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실적 호전 종목들과 지금까지 아까 기관은 또 낙폭과대주를 좋아한다라고 하셨는데 지수는 박스권이 좀 위로 쑥 올라간 그러나 약간은 뭐 일시적으로 2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좀 어쨌거나 갇히면서 박스권이 진행이 될 텐데 말이죠. 낙폭과대주하고 이 실적 호전주와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도 살짝 좀 언급을 해 주시면 예. 좋겠네요. 지금 이제 종목을 좀 매수하면서 이게 어떤 날은 낙폭과대가 많이 오르고 어떤 날은 뭐 기존 주도했던 IT 자동차, 화학 뭐 이런 쪽이 오르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사실 혼선을 좀 가져올 수가 있는데 네. 이 기존의 그 IT 자동차주들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고 네. 그런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도 실적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그런 주도주였던 뭐 삼성전기, SDI, 삼성테크인, 뭐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네. 그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순환매를 그 조정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동차도 보면은 어떤 날은 기아 자동차가 이렇게 주도주고 또 네. 며칠 있다 보면은 현대모비스가 또 주도주고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건설주가 이제 이번에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네. 뭐 GS건설이나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박스권 매매는 좀 유효한 것 같고요. 또한 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 같은 1등 주식도 여전히 박스권 매매는 그 유효하고 지금 6월달에 보면 수주들도 좀 제법 따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들도. 근데 이제 그래도 2007년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2007년처럼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번에 실적이 이제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한진해운 같은 그런 운수업종들은 자동차나 IT가 실적이 거의 깜짝 실적을 좀 발표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좋아진다.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더 박스권을 상향으로 이렇게 놓으셨고 매매를 하셔도 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낙폭과대 섹터로 많이 알고 있는 건설 조선의 경우에는 업종 대표주의 경우에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해운이라든가 다른 어떤 항공, 운수 장비, 운송 관련해서는 IT 자동차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박스권 플레이보다는 약간 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를 좀 해볼지 궁금한데 굉장히 방대한 이쪽 저쪽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신 부분도 많아서 오늘 어떤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뭐 이제 그래서 그 약간 중가주 중에서 네. 옐로우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동차 부품업체 성화이텍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성화- 2분기 실적이 괜찮나 봐요. 예, 성화이텍 뭐 다들 많이 아실 건데 네. 일단 현대 기아차 그룹하고 해외 생산 기지에 같이 진출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외하고 뭐 인도, 체코, 중국, 슬로바키아 공장에 같이 진출을 해 있는 업체인데요. 그 차체 부품을 생산을 해서 현대차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1차 협력 업체고요. 그 올해 중국과 유럽 공장에서 그 실적이 한 30% 정도씩 이렇게 증가가 예정돼 있고요. 네. 또한 뭐 한국과 유럽 FTA가 많이 발효가 되면은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한 관세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뭐 실적도 여전히 좀 더 증가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그 일시적으로 그 중국에서 그 파업이 일어나면서 네. 주가가 좀 조정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다시 좀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보이기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상승을 좀 하려나 보여주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화이텍이 지난번에 2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16,000원 초반까지 좀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예. 기관들이 파업 영향으로 많이 팔았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한 달째 지속 매수를 해서 80만 주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18,000원으로 끝났는데 이제 기관도 뭐 요 며칠은 사줬네요. 예, 예. 기관들도 지난주 한 3일 정도 순매수를 했고, 뭐, 기관은 외국인은 일주일 내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가는 뭐, 지금 한 18,000원 근처에서 뭐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네. 뭐 장중 1, 200원 빠지면 더욱 좋겠고요. 그래서 네. 현재 가격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뭐, 지난번 고점이었던 2만 원을 목표가로 두고요. 네. 뭐, 손절가는 뭐, 최근에 1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뭉쳐있는 17,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IT 자동차 좋아질 텐데 특별히 자동차 관련해서 함께 2분기 실적이 괜찮아질. 그러면서 향후 지금 수급도 지금 현재 받쳐주고 있고요. 또 차트상으로도 중국발 악재에 의해서 눌렸던 부분들 많이 해소된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 고점까지 한번 노려보자는 전략으로 성우 하이텍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센 전략은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테마주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그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대주전자재료는 좀 조용했지만 SKC 솔믹스는 아주 꾸준하게 상승했더라고요. 예. 뭐 지금 대주전자재료나 SKC 솔믹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소재 업종으로 굳이 태양광 관련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와 그 LED나 LCD 쪽에서도 다 관련이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네. 좀 지속적으로 하반기에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중에서 태양광이나 SKC 솔믹스 같은 경우는 태양광과 또 반도체 쪽에 연관된 사업성이 좀 깊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고점에 돌파하는 흐름도 조만간에 꾸준히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난주 점검을 아주 간단하게 받아봤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로 출발해 볼까요? 예, 오늘은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환율 유연성을 좀 확대를 하면서 네. 위안화 절상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주로는 워낙에 좀 많이 있고 최근 들어서 아모레나 나겐락 등 중국 관련 내수주들이 워낙에 상승폭이 좀 컸었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국내에 상장된 중국 업체들도 지금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된 상태고 기관의 수급도 좋아지고 또 중국의 내수가 만약에 많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종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보다 지금 현재 중국 기업 상장된 중국 기업 쪽이 조금 더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그냥 이쪽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으신 건가요? 예, 상대적으로 내수주의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동안 상승에 대한 위안화 절상에 대한 수혜는 동일하지만 네. 상승폭이 좀 작았던 중국 관련주들, 그러니까 국내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가 불어나서 종목 수가 좀 되잖아요. 어떤 예.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요? 예, 일단은 중국 관련해서 중국 관련 내수 성장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네. 좀 내수 쪽이 성장을 했을 때 그리고 산업 전망이 좀 밝은 산업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중국 엔진 집단이나 차이나 그레이트, 중국 원양자원, 동아 체육용품, 차이나 킹 같은 종목 등이 좀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중에서 우선 말씀드릴 게 지금 중국 엔진 집단인데 네. 잔디깎기 기계 그리고 자동차 기어 부품을 만드는 자회사를 둔 홍콩계 지주회사로서 이제 소비가 확대되고 자동차의 생산이 증대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만한 중국 기업으로 생각이 되고 네. 역시 PER도 5.5에서 5.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대주주가 유통 물량의 10%가량의 자사주 매입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도 좀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이제 중국 어떤 환율 유연성에 따라서 위안화 절상 얘기 나오고 내수 확대에 따라서 우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엔진 집단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엔진 집단도 많이 올랐나요? 중국 엔진 집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여기 국내 같은 경우도 내수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상승폭이 상당히 미미했고요.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작년에도 중국 일부 기업에서 좀 실적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어서 네. 좀 상장 폐지 얘기가 네, 연합과 나오고 기발 악재였죠. 예, 그런 악재들 때문에 상당 부분 할인이 돼서 거래가 되었었는데 그런 우려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불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상대적으로 상승폭도 적었기 때문에 현재 지수대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일단 키 맞추기 차원에서도 상승폭이 적었던 중국 관련주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가격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중국 엔진 집단 같은 경우 현재 6,300원 정도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목표가는 한 8,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네. 이 PER 기준으로 8,000원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매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1%권에서는 좀 매수를 하셔서 6,300원대 정도가 가장 큰 매수대로 생각이 되고요. 뭐 손절가는 한 10% 정도 하락했을 때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한 종목 얘기는 차트 바로 보면서 기업 얘기도 들어보고 가격 얘기도 함께 좀 들어보죠. 일단 차이나킹이라는 종목인데 상장된 지 한 두어 달 정도밖에 안 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중의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동충하초 건강보조 식품을 좀 제조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이 최근 들어서 이제 소득 확대라든가 내수 확대 정책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소득이 증가가 된다 그러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중의약 쪽이라는 좀 점을 착안을 해서 그쪽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종목 역시 PER도 5.7배 수준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향후에도 좀 성장성을 보유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킹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대는 한 2,8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4,000원 정도 생각하시고 매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1%권에서는 오늘 매수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국내 상당 중국 기업의 기관 매수세가 좀 꾸준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는 그런 매수세 수급상 우위를 좀 기반으로 해서 좀 키 맞추기 차원에서라도 좀 상승폭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국 엔진 집단 차이나킹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6월 21일 월요일 우리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리죠.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729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해 주는군요. 네, 거의 1730 바로 턱 미치고요. 코스닥도 역시 498, 9 정도에서 열린 것 같은데 500포인트 턱 밑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주말에 별탈 없이 일단 무난하게 쿼드러플 만기 넘기고 아주 보합이지만 플러스를 내면서 끝나서 우리 증시에도 일단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 가까이 올라서 83만 원 오늘 아침에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가 약간 쉬더니 오늘 아침에 3%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역시 영향.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거의 다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철강금속 쪽도 포스코 위시에서 순환매 오늘 한 번 더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제일 무거운 포스코가 오늘 거의 한 3% 아침에 뛰어주고 있고 현대차도 2%나 급등하면서 14만 7,500원 또다시 높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그리고 LG화학이 또 올라가는군요. 한국전력도 오늘 1.8% 상승세 모두 다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좀 조용한 상황이고 삼성생명도 한 1% 상승 줬다가 오늘 다시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듯도 싶네요. KB금융도 오늘 상승세에 동참하면서 은행주들도 그럭저럭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1.7% 지난 금요일에 쉬었다가 오늘 다시 더 세게 치고 나가고 있네요.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오늘 1.4% 뛴 28,500원. 역시 2분기 실적하면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LG디스플레이, LG전자 오늘 모두 다 아직 보합은 있지만 강보합 정도로 출발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통신주들도 반짝하다가 오늘 SK텔레콤의 경우에는 다시 또 조금 내려앉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역시 일단은 강보합권 정도로 출발. 기아차가 현대차만큼의 폭은 아니지만 모비스보다는 괜찮은 출발해주는 것 같습니다. 1% 가까운 상승 32,200원 보여주고 있네요. 지주회사 LG는 LG전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잘 가는데 약간 오히려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고요. 신세계가 3%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중국의 내수를 기대하면서 오늘 오른다 이렇게 봐야겠죠. 53만 3천원. 삼성전기가 오늘 또 15만 3,500원, 주당 1,000원, 지난주 종가보다 더 올라가서 계속해서 신고가 내주고 있습니다. SK에너지도 1.4% 뛰면서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서 이제 보합권에서 벗어나서 좀 상승 추세로 더 많이 틀려고 하는 모습. 오늘 2% 가까이나 오르고 있고요. NHN, 삼성화재 모두 출발 좋고 1%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건설주의 날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난 금요일 상승에 이어서 오늘 아침도 매물 나오지 않고 이제는 좀 가야겠죠. 1.3% 한 4%까지도 올라와 보네요. 기업은행도 2% 이상이나 거의 3% 가까이나 뛰고 있고 삼성 SDI는 오늘 삼성전기와 좀 달리 오히려 매물이 좀 나오면서 17만 9천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9시 3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1730포인트 넘겼습니다. 네, 1730 넘긴 오늘 아침 외국인 역시 사주네요.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SK증권의 원정혁 연구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생각보다는 오히려 중국 재료 때문에 오늘 아침에 크게 오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십시오.
네, 현재 코스피는 21포인트 상승한 173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4.43포인트 상승한 49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시장이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중국 위안화 절상 그런 시사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플러스 240억 원, 기관은 플러스 90억 원의 동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서 시황 전망을 계속 말씀드리면은 미국 시장보다는 관심을 가는 부분이 토요일에 있었던 위안화 절상 관련 언급인데요. 일요일에 재차 현재로선 위안화 환율에 급격한 변동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한 발 빼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5월에 진행된 유로화의 약세로 위안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절상 압력이 갑자기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절상에 대한 언급 수위가 다소 높아졌고요. 위안화 절상이 아니더라도 중국 임금 상승 등으로 중국의 구매력은 점차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기업들이 실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요인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700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기술적 부담이 있는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 당장 두산 인프라코어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벌써 많이 뛰고 환율이 지금 급락하는 걸로 봐서 일단 오늘 시장은 중국 대륙 크게 반응을 해줄 모양인데 이때를 기회 삼아 좀 액션을 취해보면 좋을 텐데 일단 오늘장 전망부터 들어보고 이어서 전략까지 한번 세워볼까요? 예, 일단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요. 네. 중국 구매력 확대나 내수 성장이라는 관점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장기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상승하더라도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가까운 실적 시즌이 있기 때문에 위 관련주들이 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을 계속 가져가면서 바이앤홀딩 전략이 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급격하게 오르면서 거의 전 고점 수준까지 근접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영향보다는 펀더멘탈상 또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 없이 분할 매수 하셔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지수를 보면 좀 그런데 중국 관련 이런 수혜주들은 지금 이런 재료가 단발적인 것 같지 않고 2분기 실적까지 또 좋아질 그런 종목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은 살펴봤었는데요. 그야말로 차이나 디스카운트 때문에 눌려 있었던 중국 그 기업이 우리 쪽에 상장된 기업들을 언급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기업이 중국 쪽에 진출을 많이 해서 수출 쪽에 조금 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얘기한 것인지 사실은 크게는 두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진출했던 CJ 옵쇼핑이나 오리온 같이 직접적으로 진출해서 수혜를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선전을 하고 있지만 전체 시장 기업 이익에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이 제한적이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제 생각으로는 중국 내수 시장이 지금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핵심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소비에서 핵심 주도주고 글로벌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우회적인 호재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이 소비력이 증가하면은 애플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데요. 애플 제품의 국내 기업들이 많이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요.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위안화 절상 이런 것들은 글로벌 공조 차원에서 재정 부담이 없는 국가들이 소비 진작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글로벌 공조의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전체가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특정 섹터도 분명히 영향을 받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을 거치고요. 또 그중에서도 IT나 자동차 같은 대형주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참 방대하네요. 중국의 위안화 유연성 확대 발언이 이렇게 크게까지 얘기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요. 아주 좋은 분석이셨던 것 같습니다. SK증권의 투자전략팀에 있는 원정혁 연구원과 더불어서 출발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 시장과 오늘 들썩들썩하고 있는 외환 시장 분위기 알아봐야죠.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로화 반등 때문에 10원 내려간 거하고는 오늘 비교도 안 되게 출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여기환율은 이제 3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그러나 가장 중요한 뉴스였던 위안화 환율 그 변동폭 확대 결정이 반영되기 전의 환율이었고요. 네. 오늘 장 이제 출발 상황은 이제 아주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1,180원 정도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역시 전일 대비해서는 이제 20원 넘게 하락하면서 급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위안화 절상 기대감 때문에 우리도 같이 원화도 끌려서 또한 절상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크게 받는 것 같은데 1,110원대, 사실은 1,200원대 정도에서 박스권이지 않겠느냐. 당국의 개입도 있을 테고 이런 전망이었지만 하루 만에 이 재료 때문에 깨지는 모습인데 이 재료 때문에 오늘 단발적으로 깨지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1,100원대에서 또 한동안 머물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통화를 이제 주요국 통화 몇 개 정도를 바스켓으로 엮어가지고 이에 연동되어서 움직이도록 하는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8년 말부터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죠. 그때 이후로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 세계가 이제 동시에 경기 침체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중국은 이제 자국의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위안화 환율을 그냥 그동안 이제 이걸 제도를 변경했다는 말은 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환율 자체를 달러에 아예 고정시켜버림으로써 환율의 변동을 제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위안화는 하루의 변동폭을 이제 일정 부분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는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는 있으나 이는 이제 그냥 제도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고 정부가 아예 환율을 절대적으로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역시 아직까지 완전한 이제 자본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나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조치를 통해서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을 뿐이고 어쨌든 중국 정부가 현재까지 위안화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말하다가 일부 예상되긴 했지만 올해 이제 이번 조치를 통해서 한 2-3% 정도는 절상을 이제 각오하고 있다라고 시장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를 반영을 하면서 유로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표적인 위험 통화인 호주 달러 같은 것이 좀 일부 상승하긴 했으나 그들의 상승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훨씬 더 강한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 통화가 한 위안화 절상 재료로 인해서 한 1% 정도 달러화에 비해서 강한 모습 정도를 보여줬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 정도 아주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치를 통해서 위안화는 올해 한 2-3% 정도 절상된 것을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스케줄은 나온 것이 없고요. 위안화를 절상시키겠다는 뉴스가 아니라 위안화의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기로 한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은 급격한 위안화 절상은 전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원화도 이제 위안화 절상의 혜택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은 사실은 한 10원에서 20원 정도의 환율 하락 효과 정도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단 하루 만에 이렇게 크게 강했던 부분은 좀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도 이번 재료가 이거 이상으로 이제 하락 재료가 나타날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번 것이 이제 전 세계 통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추가 하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추가 상승할 것 이유도 없다. 어쨌든 이번 재료는 한 10원에서 20원 정도의 환율 하락 정도가 맞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은 어쨌든 조금 시장이 이 뉴스가 터진 바로 아침에 조금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도 같네요. 자, 반면에 채권 시장 계속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하반기 물가 압력 더 가중될 수 있다 이런 발언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중수 한은 총재도 이제 직접 인플레이션 우려스럽다라는 언급을 했다라는 것이 뉴스화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실 당연한 소리긴 하지만 이전까지는 정책 당국자들이 하지 않던 이런 물가에 대한 언급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달라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금리 기조가 지속이 되면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물가 상승의 압력이 높아지는 건 아주 그냥 굉장히 뻔한 소리죠. 그러나 이제 이 당연한 소리가 최근엔 좀 더 자주 언급되고 그 언급되는 대상 자체가 이제 정책 당국자들 이제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들의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이제 경제 회복이 너무 급한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이제 많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은 분명히 벗어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유럽에서도 더 이상의 최근 악재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스페인도 최근에 국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점 등이 반영이 되면서 어쨌든 지난번에 금통위에서도 보여졌지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유럽에서의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최대한 빨리 8월이라든지 9월이라든지 늦어도 10월 정도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 같다는 게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채권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금리는 일부 한 0.02%에서 0.3%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전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위안화 절상 수혜주들이 움직이면서 1730턱 밑에서 출발했던 우리 코스피 지수가 1740선까지도 찍어봤었고 지금 소폭 그것보다 내려서 1737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주 강하게 사주고 있는 오늘 아침. 오늘의 갭 상승은 의미가 있어도 보이는데 오늘 같은 날 정리를 좀 할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정말 가네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침인데요. 출발 전략 한번 미리 세워보죠. KTB 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재료가 강해서 갭업 출발해버리네요. 예, 오늘 지난 주말이었죠. 19일 날 저녁 때 중국 인민은행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상승은 상당 부분 중국 위안화 절상하고 관련된 주식들의 강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 직접 진출을 하고 있는 중국 내수 소비하고 관련된 주식들, 음식료 제품이나 그다음에 화장품 쪽 업체들, 그리고 대수시장에 직접적으로 노출도가 있는 게임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형주 측면에서는 중국 쪽 철강 제품 수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철강 관련 업종들이 오늘 한국 시장에서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기계 업종도 중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크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시사하는 부분이 중국의 내수 소비 확대가 지속이 될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 소비하고 관련된 IT나 자동차 관련 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이래저래 중국과 얽히는 데는 또 납품과대 섹터는 오늘 아침에 좀 한을 푸는 것 같고 IT 자동차는 원래 2분기 실적도 좋은데 또 어떻게 보면 중국 수출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도 또 얽히는 분위기. 건설도 오늘 또 좋은 뉴스가 같이 나오면서 구조조정 얘기 또 기대감에 또 오르는 것 같은데 때문에 지금 1740까지도 찍어보는 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전까지만 해도 전고점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도 한 반반 갈리는 주말 뉴스 정도의 톤이었는데 이 정도면 전고점 돌파 얘기를 조금 더 가까이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일단 지수가 오늘 장중에 1740포인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전고점에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로 바짝 다가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흐름 자체는 일단 1720-30포인트에서 저항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쪽 관련 리스크 부분도 유럽 리스크 문제가 순차적인 해소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 부담 요인들도 사라지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일단 유입이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고점에 대한 곧바로 돌파 과정이 이어질지는 다소는 좀 속도 조절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의 고점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 주식시장들의 어떤 상대적인 좀 부진 움직임을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고점 돌파를 곧바로 해낼 수 있을지는 조금은 좀 경계의식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는 기간 조정 패턴 흐름 속에서 속도 조절 필요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곧바로 1750포인트의 고점 돌파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탄력 지속 이런 부분을 상정하기는 다소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 일정 부분 제기가 됐었던 조정 가능성,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1,700 정도에서의 어떤 안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그 추격 매수 자체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저점 접근은 충분히 유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뭐 좀 따라 사기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신지, 일단 지금 지수 상승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 추가 상승이 조금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펀드 환매 압력이 좀 가중될 것이다라는 것도 거기에 추가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 펀드 환매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대규 환매 수요가 실제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환매 욕구는 그 지수가 올라갈수록 더 커지고 실제로 환매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크게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지수 상승 자체가 외국인 매수세를 수반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매매가 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추세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 선호가 점차 회복되는 과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외국인 순매수가 추세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수가 올라갈수록 펀드 환매 수요는 높아지고 실제로 환매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추세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매수 부분이 이 부분을 소화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소 지수 흐름이 좀 그 조정 패턴이 기간 조정 패턴이나 어떤 속도 조절 흐름을 나타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측면에서 상승 기조 자체는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펀드 환매 압력 물론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더 큰 매수세가 그것들을 상쇄시켜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중국 관련주에 얽히는 부분이 사실 뭐 기존 주도주도 함께 얽혀 들어가고 정말 조금 더 누가 더 직접적이느냐, 누가 또 지금까지 눌렸느냐에 따라서 오늘 상승폭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이 기회를 말이죠.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좀 해석을 한번 해봐 주시고 기존 주도주 중심으로 좀 홀딩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해석을 해봐 주시죠. 왜냐하면 내일 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재료이긴 하지만 MSCI 편이 불발됐다 해서 시장이 만약 꺼질 경우에 오늘 빠져나올까 생각하신 분들 분명 계실 것도 같거든요. 네, 일단 그 기존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IT나 자동차, 화학 같은 업종들 역시 중국 그 위안화 절상 수혜감에 따른 그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낙폭 과대주 중에 중국 쪽 수혜 관련 주식들도 상승세를 좀 그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교체 매매를 활발히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중국 위안화 절상 관련 수혜가 일부 업종으로 특정돼서 상당히 협소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광범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좁게 시장에 접근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인 포인트는 중국 위안화 절상 수혜가 중국 소비 확대에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확대와 관련된 주식들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 모멘텀이 지속도 될 수 있다. 그 지속성에 대해서도 좀 좋게 보시는 거죠? 예, 그 추세적인 측면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중국 쪽 위안화 절상 이 언급된 시점이 이번 주 주말이고 다음 주 초반이죠. 토론토에서 개최될 26일하고 27일 예정되어 있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정 부분 정치적 성향이 좀 가미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급격한 위안화 절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시장의 예상으로는 3에서 5% 정도의 위안화 절상이 하반기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절상 기대감을 갖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2005년도에 실행에 됐었던 위안화 절상 기조를 보게 되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2% 정도 절상 이후에 관리 변동 환율제가 시행이 되면서 점진적인 절상 기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그 첫 출발은 한 3% 정도의 절상으로 시작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위안화 절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 추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중국 소비 관련주를 중심으로 계속 긍정적인 수혜를 좀 주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중국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 또 위안화 절상에 대한 여러 가지 속도 전망까지 아주 큰 그림에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25포인트 뛰어서 1737, 장중에 1740을 넘긴 적이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사주면 또 7일째 순매수해주는 거네요. 770억 이상 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그러나 498, 499까지밖에 못 찍어봤네요. 전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